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꾸준하게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메시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야흐로 이제 취업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가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근데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취업의 문은 아마도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들 취업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약간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상황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를 겪은 건 사실이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만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뭉치면 위험하고 오히려 흩어지면 또 안전한 이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모여 있어야만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도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졸업생들이 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바로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꼭 취업을 해야 할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정규직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원하는 거죠.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죽어라 노력하지 않아도 적당히 근무 시간만 지키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자영업이나 계약직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정규직은 정해진 월급을 받게 되고요. 위기가 올수록 정규직은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정규직을 부러워하고 반대로 계약직은 싫어하죠. 정부에서도 완전 고용을 추구하면서 계약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발표해서 모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려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대부분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연구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규직이라는 것은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종업원, 종이 되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주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거든요. 우리가 계속 종업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종업원이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것만 고민하게 될 뿐이고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수십 년간 기업 집중화가 되어 오면서 이미 우리 사회는 이 정규직, 종업원, 노예라는 것의 틀에 갇혀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의 것, 그 다른 것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노예가 되어서 기업이 시키는 일을 죽어라 합니다. 죽어라 이래서 사장님은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을 법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사장님은 사장님이니까 월급을 더 받아가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8시간 일했고 나도 8시간 일하는데 사장님은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거죠. 사장님은 사장님이니까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쳐도 됩니다. 하지만 종업원인 나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근무 시간에는 단 1분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요. 밤샘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이시니까 회사에서 평생 일할 수 있고요. 나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종업원이니까 늙고 힘없으면 회사를 위해서 사라져줘야 되는 거죠. 퇴직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스스로 노예인 것을 받아들이고 자본가에게 순종하는, 사장님에게 순종하는, 몸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정규직, 더 노예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극작가 리로이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에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등등을 가지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다. 과거의 노예는 자유인이 힘에 의하여 정복당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지만 결코 그 정신의 자유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 노예의 옷을 입고 목에 굴욕의 끈을 휘감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 노예라는 자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예인 것을 스스로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기까지 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취직을 통해서 그 회사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996년 학교 졸업하고 나서 LG그룹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죠. 그래서 4년간 정규직으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4년간 회사 생활을 끝난 뒤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 그만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 이내에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휴가를 갈 수는 있는데, 여행을 할 수 있는데 4박 5일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서 매일 점심을 1시간밖에 못 먹고 여행은 4박 5일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거, 이러고 내가 30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히 그만뒀습니다. 정규직을 그만두고 지금 20년째 계약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일을 한 만큼 버는 계약직으로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일하지 않으면 소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일반 직장인의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살아오면서 정규직이 부러운 날도 있었지만 이 계약직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지금 정규직과 계약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차이점을 설명드려 볼 테니까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직의 특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다. 두 번째,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세 번째, 일정 기간이 되면 승진을 한다. 네 번째,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 4가지 특징이 바로 정규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정적인 특징 4가지를 잘 살펴보면 사실상 당장은 안정적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고정급을 받습니다. 고정급을 받는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도 정해진 급여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죽 서서 남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 받는데 옆에 있는 직원은 놀아도 30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정년이 되면 회사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일은 평생 할 수 있고 60, 70이 돼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되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반대로 정년이 되면 나가야 된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승진을 합니다. 적절히 일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승진을 하겠죠. 하지만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발휘하면 회사가 발전하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회사가 발전하는 것에 대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승진으로 끝난다는 거죠. 월급 조금 오르면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안정적입니다. 직장에 있으면 정규직이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듭니다. 현실에 만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족하면서 살다 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점점 사장되게 묻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이 개발되는 것, 내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일하다가 결론적으로 일정한 순간이 되면 아무 능력 없이 사회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정규직입니다. 반대로 계약직은 어떤지 볼까요? 계약직은 첫 번째, 고정급이 아니라 비고정급입니다. 두 번째,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승진을 하지 않고요. 승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합니다. 자, 이렇게 비고정적인 급여에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되고 승진도 없고 불안한
이것이 바로 계약직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계약직으로서 20년을 살아온 제가 느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가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고정급입니다. 무슨 얘기죠? 고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100만 원어치 일하면 100만 원 받는 거지만 1000만 원어치 일하면 1000만 원 받는 거고, 내가 1억 원어치 일하면 한 달에도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고정급입니다.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것.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매년 재계약합니다. 이야기는 불안하죠. 매년 재계약한다는 것이. 하지만 능력만 되면 매년 재계약을 통해서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하면서 대우가, 보상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시면 다 계약직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정규직이 없죠. 그런데 프로야구를 보면 2하를 치는 사람이 있고 3하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2하를 치는 것과 3하를 치는 것은 10번 타석에 나와서 한 번 더 안타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하를 치는 사람이 연봉이 2, 3천만 원이라면 3하를 치는 사람은 연봉이 10억이 넘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야구 선수들보다 5배, 10배, 100배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매년 재계약의 장점이에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야구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굳이 한 구단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구단을 올려가면서 연봉을 높여가는 겁니다. FA 신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계약은 고문입니다. 내가 내년도에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되면 나는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죠. 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재계약이 훨씬 자신의 권리가 되는 거죠. 내가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 받는 연봉의 몇 배, 몇십 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정규직은 승진을 하지만 계약직은 승진이란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능력이 좋아지면 내 스스로가 성장하게 됩니다. 저도 20년 전에 제가 계약직으로 처음 근무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설계사, 한 명의 컨설턴트였지만 지금은 제가 방송 출연을 하고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을 활동을 하고 또 상담 활동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계약직은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안 좋은 걸까요? 네, 안정적인 것보다는 불안한 것이 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스스로를 긴장시키고 스스로를 개발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을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규직이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더 기업화 되어 가면서 소수의 자본가들이 다수의 노동력, 정규직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집중화해가는 이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의 집중화가 더 심해지면서 기업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결국 더 많은 서민들이 그들의 종업원이 되어야 하는, 그들의 종업원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기업의 종이 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 추진해서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내가 계약직으로서 일하면서 매년 재계약을 통해서 내 성과를 늘려가겠다, 이런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 하던 일을 대신 하면서 시키는 일만 하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의 정책을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계약직을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직, 자영업, 중소기업, 이런 사회의 분야들, 서민들이, 개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개인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굳이 내가 대기업의 종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이 잘 되면 뭐하러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종이 되겠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 봐야 내 전공을 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는 크게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회사에 있으면 그 일이 필요하지만 그 회사를 나오면 아무 쓸모없는 일을 우리가 20년, 30년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잘하는 것을, 전공을 살려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가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기업에 들어가서 정규직으로서 노예가 되어서 평생 그 사장님의 돈을 벌어주는데 몸을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사회의 중점 과제가 되어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취업의 문이 어렵습니다. 문이 어려운 이유는 취업을 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다들 취업이 목표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십시오. 모두가 쉽고 안정적인 일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어렵고 힘든 직업은 비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직업은 싫으세요? 어렵고 힘든 직업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통해서 일가를 이루고 뭔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 더 편하고 더 즐겁게 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는 40, 50대가 아니라 20, 30대입니다. 40, 50대가 안정적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가는 거죠. 하지만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20, 30대부터 노력은 포기한 채 그냥 안정적인 거, 따박따박 월급 주는 거, 가만히 있으면 2,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찾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노동력이 결론적으로 대기업들이 더 기업을 키워가는 그런 희생양이 되는 것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전부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은 오히려 단물 빠진 껌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곳, 남들이 좋아하는 곳에 기회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글 있죠. 거창고등학교.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의 취업 10계명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자, 취업의 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의 일,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놓다 보면 이 시대에서 자본가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꼭 한번 명심해 보시고 직장을 찾는 것보다 직업을 찾는 여러분, 일할 곳을 찾는 것보다 내 일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